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수술장 박진정 및 마취, 그러니까 Non-Operating Room Anesthesia, 줄여서 노라입니다. 요즘 시술 장소가 수술실 밖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장소만 바뀐 게 아니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노라. 이게 이제 뭐 저희 마취통증의학과의 의사들한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됐죠. 예전에는 뭐 그냥 내시경실 정도 비교적 간단한 시술 위주였다면요. 이제는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또 환자군도 많이 달라졌어요.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ASA 클래스 3 이상 이런 고위험 환자분들 비율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OR만큼이나 어쩌면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시술들이 노라 환경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자료 중에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게, 아니, 충격적이었던 게 ASA Closed Claims 데이터 분석 결과인데요. 노라 관련 소송에서 사망률이 5월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다. 54%대 29%.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통계가 정말 많은 걸 시사하죠. 특히 원인을 보면 호흡 관련 문제, 그러니까 불충분한 산소화나 환기 문제가 훨씬 더 빈번했다는 거예요. OR에 비해서요. 와, 호흡 문제라. 그럼 이 노라 환경의 어떤 점들이 이런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핵심적인 도전 과제들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역시 환경 그 자체입니다. 노라 환경은 아시다시피 마취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공간은 좁고 어둡고 또 필요한 장비들 배치가 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사선과 시술할 때 쓰는 플로로스코피 C암 있잖아요. 이게 환자 머리 쪽 접근을 딱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기도 확보해야 할 때 정말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게다가 뭐 방사선 위험도 있고 MRI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자기장 문제도 있고요. 또 기본적인 산소 공급 라인이나 흡인기, 마취가스 배출 장치 이런 것들 위치도 좀 부적절하거나 없을 수도 있고요. 정말 뭐랄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장비 제약까지 겹치면 예상 못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진짜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럼 뭐 손전등이나 여분의 담요 같은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히 챙겨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응급 상황 시나리오 대비도 필수적이겠어요.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준비부터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사람과 소통이에요. 노라 환경에서는 시술자가 저희 마취과 의사만큼 마취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과 선생님들이시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취과 의사와의 소통에 좀 간극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뭐 메디슨 애네스티시올러지 컬처 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컬처 갭이요? 네. 그러니까 시술하시는 분은 시술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마취 관련 어떤 위험 신호를 놓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희 마취과 의사도 해당 시술의 특수성이나 진행 상황을 100%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소통 부재가 결국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실질적인 팀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시술 전에 타임아웃 같은 걸 할 때 마취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려되는 부분, 각자 역할 이런 걸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중요하겠어요. 서로 존중은 기본이고요. 바로 그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와 시술 자체의 특성이에요. 노라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SA 클래스 3, 4, 5 이런 고위험군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시술 자체도 뭐랄까 좀 새롭거나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시술 중에 환자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기도 문제, 예를 들면 obstructive sleep apnea, 수면 무호흡증이죠. 아니면 비만 환자분들, 이런 분들 기도 관리는 정말 신경 써야 하고요. 또 항은고제 복용 여부나 신장 기능 같은 것도 아주 꼼꼼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까 노라에서는 정말 수술 전 평가랑 준비가 5월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어요. 당연히 ASA 지침이나 MPO 가이드라인 같은 건 기본으로 지켜야 할 거고 확실한 IV 라인 확보는 뭐 그야말로 성명줄 확보나 마찬가지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강조되는 게 바로 표준화된 안전관리입니다. 장소가 수술실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기준까지 달라져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OR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ASA에서도 노라 환경에 대한 최소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확실한 산소 공급원, 제대로 작동하는 흡인기, 응급 소생 장비들, 당연히 Difficult Airway 카트 포함해서요. 그리고 환자 감시 장비들, 응급 약물들, 이런 것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환자 감시. 아까 그 호흡기 문제가 제일 빈번했다고 하셨잖아요. 펄스옥시메트리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환기 평가를 위한 캠노그래피 사용이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근데 이게 노라 환경에서는 좀 간과되기 쉽다는 거 이거 진짜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캠노그래피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주요 노라 환경별로 좀 특수한 고려사항들을 잠깐만 짚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GI 엔도스코피, 특히 ERCP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엎드린 자세, 프론 포지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도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시술 중에 CO2를 주입하니까 고탄산혈증 위험도 있고요. MRI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일반 마취 장비는 쓸 수가 없고 환자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도 제한적이죠. 정말 독특한 환경입니다. 또 인터벤셔널 레디얼러지나 카디올로지 시술 같은 경우는 방사선 노출 문제, 그리고 조영제 부작용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와, 정말 환경마다 신경 써야 할 게 다 다르네요. 복잡합니다. 네, 그렇죠. 결국 노라는 뭐랄까 익숙하지 않음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OR 환경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 더 명확한 소통, 그리고 표준화된 안전 절차 준수, 이게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이런 새로운 환경에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적응하고 다른 과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노라의 위험성부터 안전관리 방안까지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각자 계신 현장에서 노라 안전 프로토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병원에서는 이걸 좀 개선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작은 변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